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순희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다시 지루해진 시장. 무슨 일 있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5년 1분기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요즘 또 다시 시들해지고 힘이 없어진 시장 모습이죠. 역시나 또 중국이라서 불안하다. 또 노잼이다. 실망이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너무 시장이 반등도 없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저는 특별히 중국만의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뚜렷한 호재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분기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AI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일부 특정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좀 관망세, 실망보다는 우선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거래대금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죠. 중국 증시 일간 거래대금도 굉장히 시장이 작년 9월에 정치국 회의 때 한번 확 이렇게 올랐다가 또 다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다가 또 연초에 또 잠깐 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 거래대금은 1조 위안을 계속 그래도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홍콩으로 내려오는 자금들, 우선 연초에 시장이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홍콩 지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순매수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엄청나게 순매도세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순매수 규모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지 좀 살펴보면 약간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그리고 몇 달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이런 AI라든지 테크 기업들이 거의 순매수 상위에 올라져 있다가 최근에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최근에는 바이오라든지 이노벤트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 건설은행, 중앙보험 같은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 손바뀜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최근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관망을 하는 것일까요? 5월까지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엇갈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일부 지표를 보면 아닌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계속 되는 듯 안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라는 걸 오히려 더 확인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나 생산은 예상치를 좀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소비 관련해서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구환신 정책 한도도 동났다더라 이런 루머도 있긴 했는데 우선 하반기에 1,380억 이하의 아직 잔여 한도가 남아있고 그게 이제 하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구환신 정책은 올해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왜 말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인 거죠. 홍콩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부의 더 강력한 정책 시그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시그널을 더 강력하게 줘라고 지금 시장에선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좀 그나마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7월 말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중국 경제정책의 향방에 좀 주목할 수 있는 가장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또 2분기까지 그리고 상반기 내내 주요 기업들, 우리가 좀 투자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좀 더 나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중이 계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사실 뭐가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도, 이제 우리 하반기에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이나 소비 부양 정책, 그리고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자본시장도 끌어가겠다. 이런 시그널이 분명히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2025년부터 AI 플러스라는 액션을 취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AI 산업 발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에서도 컴퓨팅 파워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AI를 어떤 영역에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힘을 실어줄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중국 테크에 대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계속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도 당분간은 이런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을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산업, AI겠죠. 여전히 중국의 AI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계속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망세 속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여전히 AI 산업, 중국의 테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정치국 회의 내용들은 또 역시나 보이는 차이나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